그러면 이어서 이제 15번 볼까요? 행정심판 내용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문 1번은 키워드가 뭐야? 대통령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청구 못하게 제외시켰어.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보면 두 가지를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죠? 뭐야? 지금 대통령이 행한 처분 부작위하고 또 하나, 어떤 처분에 대해서 한 번 행정심판 거쳤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처분 또 행정심판 청구 못하고 그 재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 못한다. 그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자 2번은 자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청구. 이게 뭘까? 이게 의무이행 심판 청구야. 국민이 처분해달라고 신청했어. 안 해줘. 거부. 그러면 국민은 처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해주고 있으니까 처분해주라. 명령하는 판정해달라는 거지. 의무이행 심판 청구. 허용되고 있잖아. 행정심판에서는. 맞는 거지. 이게 내용이 의무이행 심판 청구로 묻는 거야. 근데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하면 쉽게 알지. 그거를 내용을 풀었으니까 또 이게 뭔가. 그게 그건데. 응?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행정심판법 조항인데 행정심판법 저 본문 말고 뒤에 붙이게 가면 이 조항이 있어.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류 보내고 도달시키는 거 있잖아. 송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응? 그래서 이거는 법조항인데 많이 주목 안 하는 조항이지. 부칙 조항인데 그걸 갖고 냈어. 부칙에 있는 걸. 네.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끝에 국선 대리인 선임제도. 그지?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행정심판법 작년도 10월 달인가 개정이 됐는데 두 가지라고. 국선 대리인 선임제도하고 그 다음에 재결에 앞서 행정심판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조정이란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정제도와 국선 대리인 선임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만약에 3번 지문 3번은 모르면 뭘 답으로 찍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4번? 응? 왜? 새로운 제도니까? 혹시 4번 답한 사람 없지? 응? 자,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냐 아니냐? 지문 1번. 이거 우리 교재에서 비교적 새로운 최신 판례로서 언급됐었어. 응? 그래서 뭐야 이게? 자, 처지 끝에 보면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교 총장, 원래 국립대학교 총장을 어떻게 뽑냐면 각 학교에서 이제 저 두 명 정도,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투표해. 학교별로 국립대학교에서 학교별로 투표해서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2명 해가지고 올려요.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뭐야? 교육부 장관이 한 명을 골라서 대통령한테 이제 제청하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그걸 임명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 근데 복수의 후보자가 이제 올라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투표로 뽑아갖고 올렸는데 교육부 장관이 예를 들면 보통은 관례상 그 중에 1등 한 사람이 보통 올리는 게 가능인데 뭐 거꾸로 막 2등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뭐 적절한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안 올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어. 마음에 안 드는 후보자들이 올라왔다 이거야. 그래갖고 아예 추천을 안 해버려. 그래갖고 국립대학은 반발하고 교수들이 막 반발하고 학교 측에. 그래서 몇 년간 대학교 총장이 없는 상태로 막 이렇게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연관이 있는데 하여튼 교육부 장관이 두 번째 줄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등 중 일부를 임용 제청해서 제외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건 결론이 틀렸어. 처분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X고 이렇게 되면 이거 제외된 후보자는
총장이 될 기회를 아예 상실당합니다. 응? 그래서 그 후보자들의 그 법적 지위에 영향 미친다 그래갖고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X고 2번은 뭐 예전부터 얘기했었지. 그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자, 구청장한테 주민등록 바꾸겠다고 신청했더니 거부. 구청장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왜냐하면 그 바꾸도록 하는 근거가 없거든. 법조항이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한 게 당연해. 근데 소송 냈는데 법원은 뭐야?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도록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법원 판례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대.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결론이 잘못됐어. 그 주민등록번호 바꾸겠다는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3번 제목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거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냐 아니냐? 아니다. 자, 우리 성격은 공권력 행사인 거 맞아. 공권력 행사인 거 맞는데 법에서 어떻게 돼? 행정소송 말고 별도의 불복 절차를 따로 정해놓으면 행정소송 대상으로 안 본단 말이야. 그런 거 뭐 있어? 아까 나왔던 거 통고처분, 또 과태료 부과처분. 통고처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통고처분 자동으로 없어지고 별도의 재판 절차로 넘긴단 말이야. 형사재판 절차로 넘기는 거야.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처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60일 안에 이의 제기하면 행정적인 과태료 부과처분 없어지고 행정적인 법원에 넘기잖아. 지방법원. 그래서 재판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검사의 불기소 결정 있지? 보통 불기소 처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떠냐면 저놈이 나를 모욕했다 해가지고 처벌해달라. 검찰에 고소를 했어. 그래서 검찰이 그 정도 가지고는 이러면서 기소를 안 하기로 해. 그 재판에 안 넘긴다는 거지. 검사가 재판에 안 넘기면 처벌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나는 고소한 저는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불기소 결정 내리면 처벌이 안 돼요. 재판이 안 내려서. 그래서 그러면 나는 검사가 그 모욕한 사람 기소 안 하기로 결정한 거에 승복 못하면 이거 행정소송하는 게 아니고 법이 어떻게 났어? 그러면 이제 서울고등검찰청에다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또 해보고, 거기서도 안 들어주면 이번에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래. 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검사가 이렇게 이걸 기소를 안 해준다. 그래서 재판이 열릴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 법원이 심사를 해서 이거는 재판 청구돼야 되는 사안인데 왜 기소를 안 했냐?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법원이만 직접 재판하기로 결정 내리면 재판 열리는 거거든. 그렇게 쉽게 말하면 형사소송법상의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지? 우리 교재에도 써놨지.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다 별도의 구제 절차, 별도의 재판 절차에 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도 우리 문제풀이할 때 언급했었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으로부터 진정, 이게 진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조사에서 막 억울함 풀어달라는 거지. 진정받고 기각하는 결정. 이거 처분이냐 아니냐? 처분에 해당한다 그랬어. 그래서 그대로.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단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 요거. 그다음에 결론. 처분에 해당. 이거만 알면 돼. 중간에 말은 현혹될 필요가 없어. 막 해당하냐 안 하냐. 안 한다고 바꾸면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 맞게끔 또 말을 바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말이 현혹되지 말고 이 딱 제목과 결론만. 4번 정답. 그 다음에 17번 국가배상에 대해서 OX. 자, 기획법. 재판이 판사가 재판을 법에 어긋나는 식으로 막 진행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본 것 같아. 그러면 재판에 대해서
보통은 재판 잘못 진행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는 건 아니야. 근데 어느 때 여기 봤듯이 더 이상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럼 고의과실한 위법한 재판 진행으로 받은 피해자 구제배해 주는 방법은 손해배상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네. 기억번. 네, 기억번은 무슨 사건 생각나? 이 판결 내린 사건. 이게 헌법소원 얘기하면서 했잖아. 네,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법이 정한 청구기간 내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받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어. 적법한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오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기간 지난 걸로 오인해서 각하시켜버렸잖아. 그러면 그 사람 더 이상 이제 구제 방법 안 남았어요. 우리 최후의 구제 절차가 헌법소원이야. 더 이상 구제 절차가 없어.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그 오인에 의한 잘못된 각하 결정으로 피해 입은 자, 응? 국가 배상해야 된다. 판결했잖아.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할 건, 설령 오인하지 않고 제대로 기간 내에 청구했다고 받아들여서 본안 심리를 해서 하더라도 이 사람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국민으로서는 적어도 국가 최후의 판정기관으로부터 판정받을 기회조차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그죠? 네. 자, 기억 5. 그러면 일단 2번은 제끼고, 그 다음에 2번. 어이구, 이거는 뭐야? 소위 입법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죠? 근데 입법 부작위가 위헌 위법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첫째,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야지. 그래서 둘째 줄에 구체적인 입법 의무 부담.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돼 있어. 근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때 법안만들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 위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게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했다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이 돼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응?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문제부터 치과 전문의 시험 실시하도록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해놨어.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 구체적인 실시 언제 실시하고 구체적인 시험 방법 이런 거는 장관이 정하도록 해라 하고 위임을 했어. 그러면 장관은 구체적인 치과 전문의 시험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해야 될 구체적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안 만들어갖고 치과 전문의 시험이 실시를 몇 년간 못했어. 그거에 대해서 입법 부작위로 인해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판결했단 말이야. 그런 사례. 그래서 2번 5, 니은번 5. 그러면 5 1번 아니면 4번. 디귿에서 결정 나는구나. 디귿 뭐야? 디귿은 우리 교재에는 있어요. 아마 다른 사람 교재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야.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 청구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먼저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먼저 받으면 청구해서, 그러고 나서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 달라고 청구하면 그 보상금 줘야 된대. 응? 그거 있지 책에. 그죠? 네, 손해배상 파트에서. 그래서 여기서 군인이 먼저 뭘 청구했어? 국가 배상을 청구해서 그거 받았어. 그러고 나서 다른 법률에 정한 보상, 여기 보훈 급여금 이런 데 이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면 그거 줘야 된대. 응? 왜냐면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면, 응? 그럼 국가 배상 청구 못 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먼저 받고 난 뒤에 국가 배상 청구 이거 못 하게 된다는 거야. 응? 근데 국가 배상을 먼저 청구해서 받고 나서는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금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국가 배상 받았다는 이유로 그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금 지급 거부 못 한다. 이게 관건인 거지. 결국은 기억 니은까지는 쉽게 알 수 있어도 이 디귿을 해서 결정 나는 거잖아. 1번 아니면 4번인데 고민할 수 있지. 자, 이것도 5가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처음 나오는 거야. 모든 시험 통틀어 처음 나온 판례. 응?
그래서 디귿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리을은 익숙하다. 그죠? 첫째 줄에 뭐야? 경과실만 있지. 공무원에 가해 공무원 경과실만. 그럼 공무원에게 가해 공무원의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은 직접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은 없잖아. 근데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다면 그 배상한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배상한 돈 구상권 취득한다는 거지. 물어달라고. 응?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4번이네. 전부 다 5. 그 다음에 18번. 아이고 뭐 사례형을 냈나? 자, 갑은 행정청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그런데 행정청이 거부했다. 이에 갑은 취소송을 제기해서 재량권 일탈하면 위법한 거부라고 거부 처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승소했네. 그리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면 야 신청받고 거부한 거 취소 판결 받아냈지.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럼 연기해보자. 재처분 안 하면 가서 1심 법원에 가서 신청 이르면 법원이 어떻게 돼? 기간을 정해 시정 요걸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뭐 한다? 직접 처분을 못하지. 법원은 소송에서는 행정심판에서만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뭐야? 기간 지날 때마다 하루 얼마씩 돈으로 물어줘라 하는 간접강제 결정 내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다시 거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묻네. 그런데 1번을 보니까 A 행정청이 거부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 중 거부 처분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등. 여기 핵심 단어는 이거겠다. 행정청이 거부 처분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사유. 이게 중요해. 기본적 동일성. 그러면 이 말 속에는 그게 이제 또 다른 사유를 내서 다시 거부하는 수 있느냐 이거지. 근데 이 애초에 거부한 이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유야. 그러면 이거는 새로 법원에서 이거 심사한 거야? 그 이유? 아니지.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았던 이유야. 그러니까 이건 어때?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만을 예를 든 게 어떤 술집 영업정지 처분. 이유가 뭐였느냐?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근데 청소년에게 술 판 적 없다는 이유로 소송. 그래서 술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영업정지는 취소한다. 근데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이미 얘는 또 뭐 한 게 있다?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이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심사도 안 한 거야. 그럼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원래 있었다 하면서 그걸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거? 그거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결정된 거. 거부 처분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사유는 법원이 심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유입니다. 다른 사유야. 그로 재차 거부해도 됩니다. 허용 안 된다. X가 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은 어떨까? 행정청이 재처분해야 될 의무 이행했대. 재처분한다고는 했는데 기속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을 했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속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을 했다면 행정청이 판결에 따른 조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러면 알아야 될 게 있어.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 이꼬로 그 재처분 안 한 거와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 이꼬로 뭐야? 무효야. 그 재처분은 무효야. 그러면 무효면 재처분을 한 거와 같아, 안 한 거와 같아?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거와 똑같이 봐. 그러면 어떤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행정청이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재처분 안 한 거와 똑같게 보니까 어떻게 돼?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간접강제 결정 내려줄 수 있지. 그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여기에 깔려있는 논리는 재처분인데 기속력에 저촉되는 점. 이거 무효. 이거로 재처분 안 한 거와 동일. 그러니까 간접강제 결정 신청하면 법원이 내려줄 수 있게 된다. 재처분 안 한 거와 동일하다. 그 논리. 2번이 맞네요. 자, 3번은 2번하고 3번 사실은 같은 문장이나 마찬가지네. 3번은 취소 사유가 아니고 무효야. 기속력에 어긋나는 재처분하면 재처분은 무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응? 그래서 X. 4번은 이거는 우리 공부할 때였죠.
간접강제 결정해가지고 너 기한 이제까지 재처분 안 해주면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물어줘라 하고 이제 간접강제 결정 내렸어. 근데 행정청이 어떻게 돼? 예를 들었잖아. 한 달이나 늦추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난 뒤에 재처분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지연시킨 거에 대해서 돈 달라 이거 청구하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우리 판례가 뭐래? 이 간접강제 결정에 그래서 이제 그 배상금 주라 그랬거든. 그 배상금은 재처분을 지연시킨 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거의 성격이 아니라 행정청도로 재처분을 빨리 하도록 압박용 수단으로 쓰이는 거라 늦게 했더라도 일단 재처분을 한 이상은 그 지연된 만큼의 그 배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게 판결이라서. 그죠? 기억나요? 문제 풀이할 때 했던 거? 그래서 그거야. 그래서 끝에 가서 물어봐야 돼. 없다. 그죠? 없다. 결국은 두째 줄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했잖아. 정해진 기간 지나서 했더라도 그 지연된 기간만큼의 배상금 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배상금 추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 답 2번. 그다음에 19번. 아이고 뭐 문제가 이렇게 길어. 이거는 질문 자체가. 갑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다. 근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교조금 교부받아 사용했고 장관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요새 시사성 있는 문제를 냈네.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사건은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취소했다.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지문을 딱 보니까 뭐 어렵게 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학문상 취소냐 철회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러면 표현은 여기 실무에서는 다 취소라는 말로 쓰잖아. 철회란 말을 잘 안 쓰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취소는 애시당초 처분 자체가 처분 나갈 때부터 하자 있게 위법하게 나간 거. 그걸 이유로 사후에 공정력 때문에 일단 취소 사유 있더라도 효력이 유지되다가 사후에 권한을 가진 기관이 취소한다 결정하면 어떻게 돼? 처음 처분 시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니까 소급해서 없었던 일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취소고. 철회는 적법한 조치가 있고 난 이후에 사후에 상대방이 의무 위반이 있다든지 더 이상 뭐 그 유지시킬 수 없는 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철회해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라고 표현했는데 설문에 근데 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면서 그 자체가 어린이집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된 게 위법이었나? 그건 아니지. 그죠? 따라서 적법하게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했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게 걸린 거야. 그러면 적법한 행위가 있고 난 후에 사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없애는 조치겠죠. 따라서 그러면 이거 이제 표현은 평가 인증 취소라고 하지만 학문상 뭐에 해당하는 거야? 철회에 해당하는 조치다. 그러면 철회는 원칙이 뭐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래를 향하여 어린이집 없애는 거지 소급시키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철회라고 쓴 걸 답으로 골라야 돼. 그죠? 그러면 2번이 답이야. 철회에 해당. 학문상 표현은 취소라고 해도 철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논점이 있어. 이거 철회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나? 취소나 철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가 판례죠. 따라서 첫째 줄 뭐야? 두 번째 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적 근거는 뭘 의미하냐면 효력을 소급시키도록 하는. 그죠? 그러니까 철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뭐야?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응? 철회 조치한 이후로 없어지게 하는 거잖아, 어린이집. 그러면 철회한 효과가 소급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급해서 효력을 없어지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지? 그래서 여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뭐야?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장래에 향해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없었던 일로 하게 하는 거죠. 응?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취소. 1번은 취소라고 보게 되면 논리는 맞는 거야. 소급해서 없어지게 하는 거. 그지? 그리고 이번에 그 다음에 3번은
이것도 취소인데 D가 이걸 취소로 보게 되면 소급해서 상실시킬 수 있는 거지. 응?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 효과는 소급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리고 4번 철회인데 여기는 소급해서 발생시키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 근데 어떻게 보면 알고 나면 쉬운 건데 현장에서는 이게 뭐야? 뭘 물어보는 거야? 하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응? 자, 2번이 답되고. 그 다음에 20번은 소송, 판결. 틀린 거로래. 자, 1번은 뭐 무효확인소송. 여기는 무효확인소송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고 적격. 원고 적격은 크게 보면 뭐의 하나야? 소송 요건의 하나. 소송 요건은 어느 단계까지 구비돼야 돼? 모든 재판 단계. 1심, 2심, 3심 다. 그죠? 어느 단계에서든 소송 요건이 결여되면 각하되게 됩니다. 응? 그래서 1심에서는 원고 적격 갖췄는데 2심에서 원고 적격이 흠결됐다. 그러면 각하하다는 거지. 그지? 맞습니다. 각하.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송 요건이 결여되면 각하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은 모든 신급 단계에서 다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2번. 그 다음에 2번은 2번 우리 공부했던 것도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떤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쳐보자. 어떤 처분.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랬어? 안날 얘기했지? 이건 별거 없구나. 자 처분. 자 안날이 있다고 치자. 안날. 근데 안날부터 며칠 내에 청구해야 돼? 90일 내. 그지? 네. 그런데 90일 경과했대.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행정심판, 취소심판 청구 못해요. 해면 각하되지. 응? 청구기간 지났죠? 각하될 거야. 응. 그러면 안날로부터 행정심판 청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다. 그 다음에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 없어? 바로. 행정심판 꼭 거치지 않고 소송 바로 갈 수 있는 경우라고 치면 법원에 소송 내도 이거 안 돼요. 역시 90일 지나서 소송하잖아. 근데 얘가 꼼수를 부렸어. 어떻게 꼼수를 부렸어? 상대방이. 응? 일단 자 그리고 이거 알잖아. 만약에 행정심판 거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처분에서 행정심판 거쳐서 소송하는 경우. 응? 소송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소송 기간이 어떻게 돼?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응?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꼼수를 부렸어. 자, 이미 안날부터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 심판도 청구 못하고 취소해달라고 소송도 못 내는 거야. 근데 일단 무작정 뭐부터 내봐? 행정심판 먼저 청구를 해. 청구를 하면 당연히 행정심판에 무슨 제기를 하겠어? 각하시키겠지. 그러면 나 저 행정심판 거쳐 소송 내는 거야. 각하 재결서 받은 날부터 나 90일 안에 소송하니까 취소송 받아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원래 다 못하는 건데 요걸 써먹어가지고 우회해서 소송 내는 거잖아. 법원은 어떻게 돼? 이거 받아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 안 된 거야. 응? 각하. 그치? 그래서 키워드 각하. 이런 꼼수는 안 통한다. 응. 애초부터 소송 제기도 할 수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냈지? 야, 그러면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 해야 되냐면 야, 부작위 소송 대상인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 법원이. 우리 차근차근. 자,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은 소송 대상이 처분이지. 처분이 위법인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처분할 당시에, 행정청이 처분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위법 판단하지. 그런데 부작위가 대상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어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판결시.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거야. 그런데 판결 전에 행정청이 거부라도 원래 신청이 돼서 뭐라도 하면 거부라도 하면 소송 대상인 부작위는 없어져 버렸어. 소송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소송 대상 자체가 결여됐기 때문에 소송 요건 구비가 안 된 거잖아. 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승소받았는데 아마 행정청이 불복해가지고 항소했나 봐. 2심 올라갔는데 2심에서 행정청이 허가 내줬대. 아이고야. 그러면 어떤 얘기로 말할까? 일단 부작위는 없어졌으니까, 응? 네,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 또 어떤 식으로 또 각하될 수밖에 없을까? 어떤 논리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작위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잖아. 이제 허가 받았으니까, 허가 나왔으니까 소의 이익도 없고 다 이게 소송 요건 결여야. 그러니까 각하지. 응? 여러 각도에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4번. 야, 4번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이거 이러다가 맞아, 그거 각하가 아니라 기가 이거 했었잖아. 마지막 날쯤인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논리가 어떻게 되면 행정심판 재결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해서 재결 일단 받았어. 그러고 난 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다. 법원이 심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 위법이 없다. 그런다면 무슨 판결? 기각을 해야 된다. 각하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논리가 재결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대상으로는 할 수 있어. 다만 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상당한 소송한 원고의 주장이 안 맞잖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안 맞잖아. 소송 대상이 되니까 요건 심리는 통과된 거고, 상대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어. 본안 심리 들어가서 네가 주장하듯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없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 그러니까 기각이지. 그래서 각하 X. 응?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앞부분보다 이 뒤쪽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 소방직 이 문제. 소방직에서 이게 선택 과목이에요. 행정법 총론이. 그죠? 선택 과목인데 올해부터 소방직 문제를 공개를 시작한대요. 그 전까지는 공개 안 했었는데 드디어 소방직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직보다는 상대적으로 짤막하고 조금은 쉽습니다. 좀 더 빨리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 행정심판법. 틀린 거. 근데 짜잘한 걸 내네. 막 인원수, 그죠?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0명. 그 외의 행정심판위원회는 50명 위원으로 구성하죠. 2번, 처분 또는 부작위. 이게 다 행정심판 대상이 되고,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판 대상이 됩니다. 3번,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청구기간 제한 없다. 청구기간 제한 있는 거 2개. 취소심판. 또 하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그러면 청구기간 제한 안 받는 거 무효등 확인 심판, 그 다음에 부작위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 그죠? 4번이 답이다.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사정재결 할 수 있는 심판 종류가 2개야. 취소심판과 의무이행 심판. 무효 확인 심판만 사정재결 못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행정소송법 1번 무효등 확인소송. 정의가 이래. 처분 등의 효력 있냐 없냐, 처분 등이 존재하냐 아니냐, 이거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맞고 2번이 정답. 이거 무슨 소송이야? 기관소송. 셋째, 기관소송이 아니라 민중소송. 우리 행정소송 중에 크게 항고소송 3가지,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이제 국민이 자기의 법적 이익 침해하고 직접 상관없이 국가 등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거 시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지.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기관끼리 권한 다툼하는 소송이지. 응?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객관주의를 원칙으로 채택. 그러나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 요거 뭐야? 야, 지금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 2가지 공통점 뭐야? 객관적 소송. 응? 자기 개인의 이익 침해와 상관없는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 둘은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이건 특별히 법이
행정소송법 말고 개별법에서 소송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하고 있을 때만 제기가 가능해요. 반면에 뭐야? 우리가 첫째 줄에 행정소송사항에 관해서 개괄주의치대, 이게 바로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 응? 항고소송하고 당사소송은 공통점이 뭐야? 주관적 소송, 즉 개인의 이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그죠? 주관적 소송은 우리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응? 근데 객관적 소송은, 즉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개별법에서 특별히 인정하고 정해놨을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4번은 자,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취소송 기간 적용 받아 안 받아? 없습니다. 그거 원칙은 취소송 기간 적용 안 받아요. 단 개별법에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에서 소송 제기하는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데, 그 기간은 그 법이 정한 기간으로서 법원도 변경 못한다. 불변 기간을 한다. 소송법 규정이야. 행정소송법 규정. 그래서 4번.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예, 쉬웠어요. 또 3번은 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걸 내냐?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기 행정학에서 내지. 에? 국민권익위원회 문제는 행정학 쪽의 문제야. 오히려 행정심판에 관한 그 부분만 중앙행정심판의 역할을 한다 해서 그거로만 행정법에서 다루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내고 있어. 에? 틀린 거라는데 1번이 1번. 18세가 아니고 19세예요. 19세. 그리고 셋째 줄에 일정한 수가 이게 300명입니다. 300명. 그래서 연대 서명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감사 청구할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뭐 중앙행정심판위의 기능도 한다. 응? 그 다음에 누구든지 부패 신고할 수 있다. 맞고. 4번 나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위원장, 위원 임기 3년 1차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내지 말지. 응? 네. 자, 하여튼 이 규정이 그렇대요.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 즉시강제. 틀린 거. 1번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 처분은, 그치, 이게 전형적인 즉시강제. 급박한 상황에서 엊그제도 뉴스 시간에 나오더라고. 원래 이게 법의 규정이 이게 그냥 화재 현장에 급박하잖아. 불법 주차 돼 있으면 원래는 뭐 해왔어? 원래 그냥 그 차주에게 차 빼라고 의무부가 없이 바로 부수고 들어가도 돼요. 이미 법이 돼 있었어.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잘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맨날 차주한테 전화해가지고 차 빼라고 하고 이렇게 지체되는데 이제 법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래갖고 뉴스 시간에 이제 막 부수고 들어가겠다. 응? 뭐 그런. 응?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차주하고 막 법적 분쟁 나오고 막 휘말리니까 귀찮고 짜증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법대로 밀고 하겠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지. 인명구조가 급박하니까. 1번 맞고. 2번 직시강제의 법적 성격은 당연히 강제니까 권력적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로 행사해서 필요한 상태를, 사실상의 상태를 만들어낸 거지 뭐 상대방한테 무슨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런 건 없거든. 권력적인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우리 판례가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권력적 사실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결정이 있어. 어떤 거 있지? 그래. 교도소장이 서신 검열한 행위, 또 서신 발송 거부한 행위, 이거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명확히 명시했지. 다만 서신 발송 서신 검열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이 되지만 소송을 내봐야 이미 편지 다 봤으니까 취소 판결, 이거는 소의 이익이 없다. 헌법소원밖에 구제 방법이 없다. 그렇지? 근데 서신 발송 거부는 이제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에 해당하고, 서신 발송 거부 소송 제기하면 취소받으면 서신 발송될 수 있으니까 그건 소의 이익이 있으니까 소송 먼저 거쳐야 된다. 바로 헌법소원 청구하는 건 안 된다.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 판례가 즉시강제 조치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처분성 인정한다고 명시했어요. 3번. 일단 단순 암기. 영업소 강제 폐쇄는 직접 강제라는 조치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힌트. 자, 즉시 강제는 뭐 없이 하는 거야? 의무 없이, 의무 부과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실력 행사.
근데 여기 딱 힌트가 있네. 첫째 줄 뭐라 그랬어? 영업소 폐쇄 명령. 뭐야? 상대방한테 폐쇄하라고 의무가 이미 부과됐다는 거야. 근데 상대방 의무를 이행 안 한다는 거야. 불응.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강제하는 거 이건 뭐야? 그러면 크게 보면 강제 집행이지. 의무를 부과해놓고 불이행 시에 강제하는 거는 강제 집행. 강제 집행에 네 가지 있다고 배웠잖아.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그 중에 직접강제에 해당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봐도 이미 의무를 부과했는데 불이행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한다. 이건 즉시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응? 근데 더 간단한 거는 그냥 하여튼 영업소 폐쇄. 응? 영업소 폐쇄 조치는 직접강제. 워낙 많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예라. 직접강제의 예다. 즉시강제 X. 그 다음에 4번 즉시강제는 어떻게 돼? 우리 대법원 판례를 기준하면 특히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요새 또 뭐 홍역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지? 응? 무슨 전염병 그죠?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의심 환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사람 신체 병원에 격리 수용 치료해야지. 사람을 일정 장소에 가둬놓는 거. 또 아까 뭐 그런 거 같은 거 하는데 헌법이 정한 영장, 판사로부터 영장 받고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우리 대법원 뭐라고 하고 있어? 이제 소위 절충설적 입장에서 이게 국민의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도 영장, 사전에 영장 받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나 뭐야? 예, 헌법에서도 현행범 뭐 이런 거는 바로 체포할 수 있잖아 영장 없이. 그리고 예외를 인정하듯이 급박한 상황이고 뭐 합리적 이유 있을 때는 사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다. 그지? 따라서 그거 낸 겁니다. 그래서 행정상 즉시강제 뭐야? 사전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인정. 어느 때? 급박한 경우. 응? 예외적으로. 응? 예, 그래서 3번 답. 문제 5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거. 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찌질한 건 했다. 응? 전형적인 거 안 내고. 1번은 워낙 익숙하지. 그죠? 응? 이게 사사로운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만 보호 대상이 아니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또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다라고 헌재 결정이 있죠. 1번 후. 2번은 그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건데 다른 거 낼 것도 많은데 뭐 이런 걸 내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첫째 끝에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 조정. 그러니까 수많은 그 정보 유출로 인한 많은 피해자가 있어. 그 많은 피해자가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나 봐. 근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중에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그 중에 일부가 신청한 중에 일부가 뭐 했대? 법원에 소송을 냈대.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연관된 거예요. 그때 셋째 줄. 그 일부가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 중지하고 X. 응? 중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응?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그 소송 제기한 일부만 그 조정 신청한 당사자에서 제외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지하지 않고 소송 신청한 그 사람들만 그 조정 당사자에서 제외시킨다. 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하는 거 요게 틀린 거예요. 우리 교재에 개인정보보호법 그 뒤쪽에 보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 근데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내니까 이런 게 힘든 거야.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공부하는 게. 네가 어디서 구석탱이 난이도 차원에서 냈나 봐. 조금. 응? 자, 3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 아닌 자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잖아. 이건 물어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누구 소속이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셋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구 소속? 대통령. 개인정보는 대통령 소속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한대. 규정이 그렇대. 응? 이것도 잘 안 하는 건데. 그 다음에 4번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하거나 뭐 다뤘던 사람이 함부로 막 누설하고 막 이용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요. 징역형, 벌금형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뭐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아닌데 그런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는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전달받아서 그걸 또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판례. 자, 정답 2번. 조금 귀탱이 문제. 자, 6번. 아이고, 이건 처분이냐 아니냐. 그지? 이건 쉽다. 1번. 모든 부관이 처분인 건 아니지만 부관 중에 부담만은 독자적인 처분성을 인정해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부담. 맞습니다. 부담만 될 수 있고 부담을 뺀 나머지 부관은 안 된다. 2번. 이거는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었고 수용자를 교도관 참여 대상자, 접견 내용 녹화말 대상자로 교도상이 지정하는 게 처분이다. 3번 답이네. 신체 등급 판정만으로는 병역 의무가 정해지는 거 아니다. 그건 최종 병역 의무를 지방병무청장이 결정 내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이지 처분은 아니다. 4번 외울 거. 건축물 대상 작성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 반려행위. 이거 처분이다. 어떤 식으로 처분인지 아닌지 기억할까? 내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 행정청이 해줘야 그 서류를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내 건물이라고 등기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건축물 대장 작성을 안 해주면 그게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건물 등기를 못하게 된다. 그거로 기억하라고. 응? 그래서 처분성 인정.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문제 7번은 하자. 1번 쉽다. 거기 공정력, 불가증력 이런 거는 취소 사유 있는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효력이지. 무효인행위는 공정력 없어서 누구라도 뭐해? 효력 부정해도 돼. 또 불가증력은 소송기간 지나면 취소송 못하게 되는 게 불가증력 아니야? 소송. 근데 무효인행위는 뭐 가만 놔도 영원히 무효. 응? 아무 때나 무효임을 확인받기 소송해도 돼. 불가증력도 없는 거지. 1번 5. 2번 순서가 중요하지. 여기는 먼저 뭐가 나왔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먼저 내려졌어. 그럼 법률이 없어졌는데 그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은 법률에 근거도 없이 한 처분이 돼서 무효야. 무효. 맞아요. 여기서는 처분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법률이 먼저 위헌 결정 나왔어.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 꼭 짝지어서 공부할 거. 법률이 위헌 결정 나기 전에 그 법률에 따라서 먼저 처분을 했고 나중에 그 법률이 위헌 결정 나중에 내려지면 그 처분은 취소 사유 있는 거로 보지 원칙적으로. 응? 자 2번 맞고 3번 아까 뭐였어? 선행 처분이 무효면 무조건 뒤행이 다 무효로 만들어. 당연히 승계. 응? 4번이 답이야. 판례 뭐 있어? 야, 하자 있는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게 원칙인 거야? 하자 있는 행위는 하자 정도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효력이 안 생기거나 취소 사유 있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면 어떻게 돼? 결국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해서 없었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부정되는 게 원칙인 거야.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때 괜히 무용한 행위를 반복하는 걸 피하고 국민과의 어떤 법적 안정성 유지 이를 필요성에서 예외적으로 뭐야?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자의 치유 전환이라는 게 허용될 수 있다. 기억나지? 그래서 오늘 하자 있는 행위의 치유와 전환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말을 주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원칙은 안 되는 건데. 판례 그래.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닌데 이러할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번 정답. 문제 8번. 소송법 심판법 내용이다. 이건 되게 쉽다. 첫 번째 거는 행정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딱 세 가지.
이거는 원래 세무사 시험에는 맨날 내는 거야. 맨날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는 거기서 행정소송법 문제만 40문제를 내니까 별의별 걸 갖다 다 내요. 그래서 맨날 단골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법원조직법, 민사법, 민사집행법.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야 뭐 심판이지. 심판. 소송이네. 소송이니까 있은 날로부터는 얼마? 1년. 행정심판은. 3번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건 심판이잖아. 그러면 2번이 답. 그다음에 문제 9번은 공법관계 아닌 거 그래.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1번 협의취득 사법상 계약 맺는 거다. 사법관계. 2번 공공한 수도 공법관계. 아까 수도요금 부가징수 뭐 이런 거. 응? 공법관계. 시립 합창단 무용단 나오면 따라락 공법상 계약 공법관계 당사자 소송. 4번은 이미 퇴직금 받아오던 공무원 못 받은 거 있다 덜 받은 거 있다 이거 국가를 상대로 바로 이미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되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상대방으로 해서 달라고 바로 당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된다. 당사소송 이거는 공법관계인데 당사소송. 공무원 퇴직금 수당 이미 받을 권리는 생긴 다음에 달라고 청구하는 건 당사소송. 근데 내가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안 해주는 결정을 해서 권리자로 인정 안 해줘. 그럼 나중에 퇴직금 받을 권리 아직 안 생겼어. 그러면 그 인정 안 한 거부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취소송으로 먼저 싸워야 된다. 구분할 것. 자, 10번 정보공개법. 1번 지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네. 네. 자,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한번 다뤘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정보공개 심의회 중에서 여기 뭐야?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심의회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된다. 이거 한번 기출문제 할 때 어디에서 이거 냈었어. 작년에 문제 중에. 응? 작년에 서울시 7급이었나 어디서 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이미 익숙한 거. 자, 정보공개법에 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 8가지 목록 중에 마지막 8번째. 공개되면 투기, 특정인 이런 거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그 다음에 3번 제목, 학폭위 회의록. 이거 결론이 뭐야? 비공개 대상. 근데 뭐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지.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비공개. 근데 4번 X. 아니야, 4번 뭐야? 두 번째 줄. 이의 신청 안 해도 행정심판 청구 바로 가도 되고. 그죠? 그래서 거치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3번이 정답. 11번 행정조사. 일단 1번 세무조사. 세무조사 하는 것도 처분이고 권력적인 행정조사로서 세무조사하기로 결정만 내려도 그 조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어떤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이런 거에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처분이래. 세무조사 결정만 내려도 그거 자체가 처분. 1번 동그라미. 2번이 답이다. 이거 있잖아. 행정조사 방법으로 뭐야?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원칙으로는 야간에 못하게 돼 있지. 근데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야간에 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장조사 하느라고 시료 채취했어. 시료 채취로 상대방이 손실을 입혔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상해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왜 보상 안 했는데? X. 보상 규정이 있어요. 3번 행정절차법은 5가지 작용의 절차 규정했다.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행정조사는 규정 없다. 행정절차법은. 따로 행정조사 기본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맞고 4번은 판례. 행정조사에서 영장 없이 허용된다. 그죠? 그래서 그 우편물 통관검사에서 판사로부터 영장 안 받고 우편물 개봉, 압수, 성분 분석 이런 거 했다 하더라도 영장 없이 했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응? 그래서 답 2번. 그 다음에 12번 틀린 거 A번. 이거 뭐겠어? 사례법규법원에서 임원 진해가 뽑았어. 이 사람 승인해달라고 신청. 행정기관이 승인해주는 건 인가. 학문상 인가. 2번, B번은 아까 나왔지. 정관 변경 인가. 표현은 허가지만 인가. 3번은 특허.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허가.
이게 하천 뭐 공유수면 사용, 이게 보통 사용이라고 썼지만 보통 우리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공유수면은 누가 쓰는 거야? 아니 그게 이제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든가 일반 국민 전체 공익 목적에 제공한 재산이에요. 근데 뭐 이걸 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특허지 특허. 가장 대표적인 예, 여기 저 뭐야 한강에 유람선 사업하는 자에게 그 유람선 부두 선착장 뭐 이게 그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 그런 게 바로 이거야. 그래서 특허야 특허.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돼? A 행위는 기본 행위의 효력을 인가받을 개인들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다. 맞습니다. 아니야 1번 맞는 거야. 자 여기에 단어를 보니까 끝에 가니까 뭐야 형성적 행위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가 행정행위 분류할 때 내용적으로 의무와 연관되는 행위는 명령적 행위라고 해서 하명행위, 허가행위, 면제행위 셋이죠. 하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되고 권리, 신분, 지위 이런 거에 연관되는 행위, 권리하고 관련 있는 행위 형성적 행위라고 해서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있잖아. 특인데 그러면 A 행위는 인가의 대상인 개인들의 행위, 기본 행위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고 크게 보면 형성적 행위의 일종이지. 인가. 그 다음에 B번 2번 B 행위도 이게 인가의 성격이지. 기본 행위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 이것도 인가 맞는 거야. 3번이 답이야. 여기서 법률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뭐겠어? 소위 우리가 확인 행위라고 준법률의 행정행위로 분류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거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야 특허. C 행위는. 응? 그 다음에 4번 기본 행위가 무효면 인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행위가 무효라면 인가의 대상 자체가 없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인가처분 해줬다면 인가처분도 무효. 맞는 얘기.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13번은 옳은 것만 고른 거. 기억번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다. 맞다. 니은번 횡단보도 설치행위 처분이다. 맞다. 디귿번 행정절차법은 예를 들어 불가증력 즉 소송기간 지난 처분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송기간 지나면 행정심판 소송 다 못해요. 이거 규정한 실정법이 없어요.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간 지나면 못합니다. 독일은 재심사 청구하는 제도를 규정을 해놨대요. 근데 우리 법은 없습니다. 디귿 X 리을도 X네. 자 우선 철회권이 유보됐다. 이거 뭐야? 부관으로서 너 앞으로 뭐 일이 생기면 너한테 해줬던 걸 다시 박탈하겠다 하고 철회권 미리 유보해놨어. 부관으로. 그 사유가 생겼어. 그러면 철회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라는 건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철회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 철회를 해야 될 공익적인 필요, 뭐 제3자의 이익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익 형량에서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여철회권 유보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자유로이 철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 형량 원칙이 적용받는 거죠. 이익 형량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답은 1번 기역 니은만 옳다. 14번 국가배상. 1번 외국인이 피해자일 경우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맞다. 근데 이 상호보증은 여기서 하나 찍겠지. 상호보증은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조약 맺고 서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을 때만 상호보증이 있다? 아니다. 조약 같은 거 안 맺었어도 그 나라의 여러 법체계를 보면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배상해준다는 뜻이구나. 응? 그런 거 취지상 도출되면 상호보증이 있는 거로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 조약 같은 걸 안 맺었지만 일본의 뭐 여러 법 보면 이게 우리 사람에게 이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나 그러면 우리도 인정해 준다 하면서 그렇게 그 상호보증행원에서 꼭 조약 같은 것만 명시적으로 맺었을 때만 상호보증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자 2번 가해공무원의 경과실. 그럼 뭐야? 그럼 국가만이 배상 책임자지 가해공무원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 없어요. X 경과실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이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라고 해야 경과실 자리를. 2번이 답이네. 3번
손해배상 소송 바로 갈 수도 있지. 배상심의회라는 행정기관에 꼭 먼저 신청 거쳐야 되는 거 아니죠? 임의적 절차다. 4번 맞다. 뭐야? 처지 끝에 가해공무원에게 뭐 있다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두 가지가 문제돼. 하나는 뭐야? 가해공무원도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국가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가해공무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를 선택했다. 국가로부터 배상 받아간 뒤에 국가가 가해공무원한테 물어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응? 자, 정답이 2번. 15번 처분이라고 인정된 거. 3번이 3번.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 경고 조치. 이건 여러 번 얘기했잖아. 문제 풀 때도 그렇고. 근데 가서 틀려왔어. 이게 참. 자, 1번 이거 뭐야? 1번 딱 면허에 선행한 우선순위 결정 나오면 확약. 이게 우선순위대로 신청하면 어권 면허 내주겠다고 약속한 행위다. 확약. 근데 뭐는 아니래. 처분은 아니라 그랬어. 확약인데 학자들이 말하는 확약이라는 조치이긴 한데 처분은 아니다. 이 판례. 그다음에 2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딱 뜨면 이건 공법상 계약.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공법상 계약. 그러면 애초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거야. 근데 너하고 이제 계약 그만하겠다고 계약 해지하는 의사표시, 대등관계에서 의사표시. 따라서 공권력 행사인 처분 아니다. 응? 이거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소송으로 다투어야 돼? 2번 당사자 소송으로. 응?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처분 아니야. 공권력 행사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뭐 취소송 같은 거로 다툴 수 없고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3번 비록 이 앞서 전제 조건이 뭐야? 전제 얘기가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행정규칙이 가지는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 등 법적 효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는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불문 경고 뭐야? 이번에 문책 안 한다. 징계 안 한다. 대신에 이제 경고인데 이 경고만 받아도 어떻게 된대? 그 인사 카드에 딱 기록대로 그 행정규칙상 인사 기록 카드에 다 기재가 돼가지고 앞으로 뭐 상 받고 뭐 저 할 때도 이게 제외되도록 돼 있고 하여튼 해당 상대방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법적 효과를 미치게 돼 있는 이상 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3번. 4번은 처분 아니지.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이 정한 사유 생기면 공무원직 바로 상실되는 거지. 그 인사발령 조치가 없어도 이미 공무원 신분 상실이라는 효과는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다만 이미 공무원 지위 상실한 사람한테 인사발령 통지서를 보내면 그걸 이미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 걸 단지 한 번 더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처분 아니다. 3번 정답. 그 다음에 16번 손실보상 틀린 거 1번이네. 1번 헌법 23조 3항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정당한 보상이 어떻게 하는 보상인지를 두고 두 가지 설이 있다.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완전보상설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재산 손해를 다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상당보상설은 뭐 현재의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그냥 상당한 정도의 보상이면 된다. 근데 판례는 통설 판례 모두 모순설을 따라 완전보상설을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당보상 X, 완전보상 답 1번. 그 다음에 2번도 연습했던 거다. 그죠? 여기 처지 끝에 개발이익 나왔지? 개발이익 하면 이게 가격 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되네. 근데 가격이 오른 게 개발이익, 가격 오른 게 뭐 때문에 올랐어?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올랐어. 그러면 이거 보상액에서 빼야 돼. 고려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응?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두 번째 줄에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 때문에 가격 올랐대. 개발이익. 이거는 뭐야? 포함시켜야 돼. 보상액에. 따라서 배제하지 않은 가격으로, 즉 빼지 않은 가격으로 보상액에 평가해야 된다. 응? 3번은 자 무슨 단어? 자녀지 수용 청구. 짜투리 땅 수용 청구지. 자 이거 몇 가지 기억을 해야 돼. 중요한 논점. 그러니까 자녀지가 이게 A 땅, 그지? 근데 여기까지가 공익사업 시행지역 이렇게 결정됐어. 그럼 이거는 수용돼, 그지? 그러면 요게 요 부분이 자녀지야. 요게 짜투리 땅.
그런데 A 입장에서 이 땅도 맞아. 응? 그러면 이 A 입장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자한테 먼저 뭐해? 이 땅도 사라. 그게 바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하라고, 사라고.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되면 어떻게 돼? 사는 걸로 합의가 되면 사법상 계약 맺는 거잖아.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잖아. 근데 사업 시행자가 안 산대. 응?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그게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A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신청. 응? A 입장에선 사업 시행자에게 이 짜투리 땅 잔여지도 마저 사라 하고 매수를 신청한다. 응? 이걸 먼저 해보고,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돼.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해? 토지수용위원회. 응? 토지수용위원회에 뭐 해야 돼? 위원회에 재결 신청. 잔여지 수용하는 재결 해달라고. 응? 자, 그래서 재결 신청. 저 짜투리 땅도 수용하는 결정해달라. 재결 신청. 근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잔여지 수용 안 하는 걸로, 응? 그런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소송. 그럼 무슨 소송한다? 그러면 여기 재결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기각했어. 기각. 응? 재결 안 들어줬어. 그 수용하는 거 안 들어주는 결정했어. 기각 결정 났다. 그러면 자, 소송 갈 수 있다. 응? 이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쪽 가는 거야. 이렇게 차례대로. 그러면 행정소송 제기. 자, 여기서 중요한 논점. 무슨 소송해야 돼? 이 기각결정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고 소송한다? 아니야. 응? 아니야. 뭐 갖고 소송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토지수용위원회가 잔여지 수용해달라는 신청을 안 들어줘. 그러면 이건 내용적으로 결국 뭐냐? 보상금 더 달라는 거로 봤다. 그래서 뭐 한다고?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 응?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중요해. 그러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야. 소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 그러면 자, 이 질문. 피고 누구? 그렇지.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응? 자, 여기서 이 기각결정, 토지수용인의 기각결정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응?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질문은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신청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사업 시행자한테 내 짜투리 땅 마저 사라고 협의를 먼저 해야 돼. 매수 협의를. 원래 법에 보면 토지수용인의 강제 수용 있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사전에 뭐니 협의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게 돼 있잖아, 반드시. 그 논리로 한 거죠. 그죠? 자, 3번 맞고 4번은 첫째 줄. 자,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 두 가지로 나눈다. 자, 우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사업 시행자에게 뭐야? 이주 떠나게 되는 자 이주 대책 실시토록 의무로 정할 거냐? 의무로 정할 것이냐? 여부. 이거는 뭐에 속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입법자가 의무로 정할지 아닐지 이건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거다. 요거.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게 정해놨어? 우리 입법자는, 응? 우리 법은 뭐라고 해놨다고? 이주대책 사업시행자 이주대책 실시 의무를 뭐 했다고? 실시토록 의무로 규정해놨어요. 응? 의무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주대책 실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적으로 10가구 이상이 억울하면 이주대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이거는 어떻게 돼?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에 속하는 규정이란 거야. 응? 따라서 어떻게 돼?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야, 뭐 이주 대책 같은 거 하냐? 그런 거 하지 말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 규정을 적용 안 받기로 지네들끼리 합의하는 거 안 된다 이거야. 응?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실시해야 된다. 당사자의 합의로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응? 그래서 이주 대책을 실시할 거냐 말 거냐는 사업 시행자에겐 재량이 없어요. 요건에 해당하면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 1번, 17번은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이미 나왔던 거다. 자, 첫째 줄 외국인 국내에 머무는 자격,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신분 지위와 연관된 거야. 학문상 특허에 해당해. 신분 지위, 응? 새로운 신분 지위 변경해 주는 거죠. 학문상 특허니까 다 재량이야. 그러면 거기에 설권적 처분이 바로 특허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권리를 설정해 준다 하는 뜻이 있는 거지. 응? 네. 특허, 재량. 네. 그 다음에 2번 이게 답이네. 자, 유기장 영업허가, 응? 유기장 영업허가 뭐 놀이시설 뭐 이런 거 설치 영업허가. 유기장 영업허가 말 그대로 보통의 허가. 이건 뭐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독점적 영업권 주는 게 아니라 뭐에 불과한 거야? 단지 법이 정한 금지 해제에 불과한 겁니다. 보통의 허가입니다. 따라서 유기장 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아니고, 그 유기장 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는 특허에 해당한다는 말인데 그런 행위가 아니고 단지 뭐야? 우리가 이제 정확한 말로 하면 경찰 금지를 해제해주는 행위에 불과. 즉 더 줄이면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목적을 위해서 법으로 금지한 걸 해제해주는 허가에 불과. 그럼 어떤 논리가 이어져? 그러면 기존에 영업허가 받은 자가 자유롭게 영업을 해서 누리는 이익은 공익보호를 위해서 아무나 못하도록 금지해놓은 데 따른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 근데 옆에다가 행정청이 또 근처에 신규 허가 내줬다? 기존 허가 영업자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판결에 유기장 영업허가 나오는 거예요. X. 네, 3번은 내가 강조했어. 한의사 면허 딱 뜨면 한의사 면허는 특허다, 허가다.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 금지 해제할. 그치? 그 금지 해제가 허가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돼? 한의사 면허 받은 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어? 한약을 만들어 팔아왔어. 다른 사람들은 한약 만들어 못 팔고. 왜 그랬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못 팔도록 금지. 니네는 금지 풀어주니까 팔아도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누구한테도 한약 팔도록 허용했어. 약사들한테도. 그랬더니 한의사들이 반발,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소송? 근데 그동안 한의사들이 한약을 만들어 팔아오는 이익을 누린 거는 공익보호를 해서 아무나 못하도록 법이 금지해놓은 데 따른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을 누려온 거야. 이제 반사적 이익 침해된 거에 불과하니까 양약사들한테 한약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소송으로 다툴 이 법률상 이익 없다 이거잖아. 그래서 자, 맞습니다. 4번 개인택시 면허 특허다. 재량이다. 응? 자, 답 2번. 예. 그 다음에 18번. 아이고, 신뢰보호 원칙. 틀린 거? 1번 맞나요? 신뢰보호 원칙은 판례에서 인정되는 뿐만 아니라 실정법에도 근거가 있다. 무슨 법 있어? 대표적으로 2개. 행정절차법, 그다음에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4조 2항, 국세기본법 18조 3항. 네. 자, 맞습니다. 2번. 아이고. 상대방 국민한테 허가나 뭐 면허 이익 줬는데 귀책 사유 있대. 상대방이 부정 같은 거에 의해서 면허 같은 거 나왔다는 거지. 귀책 사유 있으면 신뢰보호 못 받는다. 귀책 사유. 그 다음에 2번도 맞고 3번. 이게 정답이지.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조치는 행정위원회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응? 그래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X. 묵시적인 거의 대표적인 예. 장기간 비과세 해왔다. 장기간의 비과세 관행. 또 뭐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오랫동안 방치해놨다. 이런 것도 다 묵시적으로.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공적 견해 표명은 꼭 처분청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담당 직원들이 한 것도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 네.
3번 정답. 뒤로 갈수록 쉬워져. 자, 19번.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부정에 부정이 됐어요. 행정절차법 적용? 그럼 결국 적용되는 것은 고르라는 거야. 응? 적용 배제가 되는 거 아닌 걸 골라라. 적용되는 걸 골라라는 겁니다. 응? 그럼 우리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돼도 되는 게 9가지인가 있어요. 응? 뭐 있어? 제일 처음에 뜨는 거 뭐 있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뭐 의결 거치는 사항. 국회나 지방의회. 두 번째 뭐나? 두 번에 뭐 법원의 재판 거치는 거. 세 번째 헌재 뭐 거치는 거. 네 번째 감사원위원회 뭐 거치는 거. 이쪽 나오잖아. 있잖아. 그래서 2번 이게 제일 1호야 1호. 지방 국회나 지방의 의결 거치는 거. 그 다음에 2호가 아마 법원의 재판일 거고 3호가 헌재 얘기일 거고 1번 4호가 감사원 응? 감사위원회 4번이 답이지 응? 4번은 이거 시사성인 거 낸 거야 그치? 이거 퇴학 처분 이거 소송 대상 되는 거 인정했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 왜 퇴학 처분 받았어? 술 먹었다고 생도가 술 먹었다고 응? 그죠? 근데 학교 규정이 술 먹는데 예전에 한 번 걸렸고 두 번째 걸리면 퇴학이래. 근데 이게 아니 성인이고 그렇다고 뭐 술 먹고 난도 추태를 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 만나서 간단히 그냥 했는데 그런 것마저도 이게 금지하고 그걸 위반했다고 퇴학시키는 건 이게 과도 그죠? 이거 규정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4번 일단 이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당연히 퇴학 처분하기에 앞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런 거 다 거치고 했어야 된다. 이거 되는 거죠. 자, 4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20번은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 이때 공무원은 신분상의 공무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자는 다 포함.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통할아버지 포함. 통장도 포함. 근데 여기 청경찰도 국가나 지자체급만 청경찰도 포함. 그죠? 2번 구청 소속의 청소차 운전사도 포함. 그지? 1번이 답이에요. 의용소방대원. 네, 의용소방대원. 지금도 소송하면 어떨지 모르겠어. 다 바뀔지도. 하도 옛날에 판례라서. 어쨌든 현재 1번이 답이 됐습니다. 1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3단계 문제로 전범위 모의고사 이거를 먼저 보고 들어갔으면 또 시험이 더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문들이 자 관련해서 이 문제는 1번부터 8번까지는 별로 저 이견이 없나 봐요? 쉬웠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주로 9번부터 뭐 한 16번 정도까지의 뭔가 저희가 있는 것 같은데 다 하기는 좀 그렇고 문제를 하루에 우리가 하루에 풀면 3회 정도 풀면은 뭐 조금 설명해가면서 3회 정도 한 60문제 다 설명은 못하고 그 중에 한 선별을 해서 한 40문제 정도 풀면은 3회 한 3번은 더 하네. 3번 하면은 4월달 끝나고 5월달에 그 파트별로 좀 세 팔레 더 넣고 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아마 그렇게 하면 진도상 6월달까지 무리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나가는 거는 좀 멈추자. 오늘 안 나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보고 피곤하고 뭐 충격 있나? 충격 받을 정도는 아니지. 그렇죠? 충격 받았어요? 근데 뭐 별로 새 판례도 그렇게 별로는 없고 그 다음에 법 바뀐 것도 크게 많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거를 열심히 하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디션 유지를 잘 했느냐 하는 거예요. 관건이죠.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한 3회에서 4회 정도가량 이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빠르면 2번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3번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회까지 다 못 풀어도 적어도 한 5회 정도까지는 풀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